N이 너무 싸졌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눈독을 들이기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의 2호선과 비슷한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야마노테 선인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순환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투자할 때 2호선 지나가는 곳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야마노테 선을 지나가는 지역의 부동산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익률도 좋고 잘하면은 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제도도 안정적이고 월세 받는 것도 안정적이고 관리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운영이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물론 주의점도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일본 건물주 백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20년, 30년만 있었지만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 떠오르는 10년입니다. 2014년부터 땅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2017년 들어서부터 확 뛰기 시작했고요. 특히 코로나 끝나는 시점이죠. 2022년 그때부터 아파트, 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당연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이나 사모펀드, 오피스 건물, 상업 건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 N이 너무 싸졌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눈독을 들이기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2022년에 나왔던 통계로는 일본 부동산을 매입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약 30%를 넘어갔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본은 외국인에게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살고 있는 백승 씨가 일본에 가서 아파트를 산다, 맨션을 산다 라고 했을 때 절차는 별로 없습니다. 신기하죠? 한국에서의 절차는 당연히 돈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죠. 해외 송금 절차 할 때 여러 신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내가 개인으로서 맨션을 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취득을 할 때는 별 문제는 없지만 그들도 불안하잖아요. 이 외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불안하죠. 그래서 신원증명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요구를 하고 부동산은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세무사와의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너를 대신해줄 세무사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대리인 제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난 후에는요.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제출하진 않습니다만 국토교통성이라고 하죠. 이제 외국인이 취득했다는 그런 신고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은 뭐 일본 부동산 아파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개인이 투자하면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가장 불리한 것은 대출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했던 외국인이 돈 싸들고 가가지고 맨션 사는 거는요. 사실상 대출을 거의 안 받고 현금으로 산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저금리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데 대출을 못 받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일본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 법인의 소유주가 내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법인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법인의 돈은요. 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임하시면은 그렇게 큰 실수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건물을 살 때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거냐 나는 어떨 것 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답변하기가 힘든 게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얘기할게요. KB시세 딱 나오고 LTV 70% 딱 나오고 DSR 넣어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다 감정평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은행이 그 건물이나 아파트를 보고서 이거는 이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대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퍼센트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저도 그렇고요. 제 상담 고객들이 조금씩 일본 건물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보면 전체 비중에서 한 50% 정도는 무리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쨌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에 가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도쿄만 판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도만 봤었습니다. 그냥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익숙해서 그것만 봤는데 그 개념을 제가 옮겨가서 그럼 일본에서 수도,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도쿄로 가자 해서 도쿄 23구만 봤고요. 제가 제 책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혹시 예전에 도쿄에 여행 가셔가지고 지하철을 많이 타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의 2호선과 비슷한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야마노테 선인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순환선입니다. 도쿄의 주요 지역을 동그랗게 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투자할 때 2호선 지나가는 곳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야마노테 선을 지나가는 지역의 부동산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 도쿄의 야마노테 선 근방에 혹은 그 안쪽에 물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언급을 했더니 최근에 일본 부동산 업체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다 야마노테 선만 찾는다고. 이거 좋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도 분명히 옥석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을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걸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말해요. 그들은 도쿄 5구라고 표현합니다. 도쿄 5구의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도쿄 23구나 도쿄도 전체를 이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자들도 역시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 아파트 사고 싶은데 너 그럼 강남 3구 사면 되겠네 이러면 돈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일본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도쿄 5구가 넓혀집니다. 도쿄 8구, 11구까지 넘어갑니다. 결국은 이것도 도쿄 23구 내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도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매물 정보 찾으려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비슷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라쿠마치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라쿠마치는 정말로 투자자들을 위한 사이트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투자재를 좀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 거기도 세부 필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랑 꼬마 빌딩이랑 단독주택 이렇게 나눈다면 이 나라에서도 맨션이나 건물이나 토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고 조금 재미있는 거는 여기는 그 필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도보 몇 분이냐 이거 되게 유용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선호 요소들을 필터해가지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알짜 물건들은 네이버에 안 올라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은 B2B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즉 회사 간 회사 거래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회사가 개인한테도 팔고 개인이 개인끼리도 하고 다양한데 일본은 회사끼리 거래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좋은 물건들은요 그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라쿠마치에 올라오는 물건은 A급 매물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는데 두 번째 매물을 거래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랑 완전 관계없는 일본인 부동산 관계자들이 앉아있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라쿠마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라쿠마치 같은 사이트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 매도자들도 안 거예요. 아 이게 우리끼리 소화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해외 투자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부동산 관계자 그분들도 어쩔 때는 내수 시장은 아예 저버려 두고 라쿠마치에만 올린다. 이런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숨겨진 리스크가 되게 많을 텐데요. 건물 자체나 부동산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는 거 너무 오래됐다든지 내구 연한이라고 그러죠. 그 주위의 임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되어 있다든지 그 주위의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라쿠마치라는 사이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한 4년 하면서 느낀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자연재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기사에서 도로 끊어지고 막 주택 무너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내진 설계가 안 된 옛날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내용은 라쿠마치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자드 맵이라고 해서 최악의 경우 범람의 높이 얼마나 침수될 것이냐가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조금 더 찾아보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수익률도 좋고 잘하면은 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제도도 안정적이고 월세 받는 것도 안정적이고 관리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운영이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물론 주의점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한 건요. 자산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외국인이라서 몰라서 사는 경우.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자산 가치가 좋지 않은 물건을 그냥 해외 고객이니까 대충 이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만 업자들은 결국은 거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수수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좋은 물건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잘못 샀다가는 제 생각엔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주의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일본 현지인들이면 제일 좋겠죠. 그런 사람들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무엇보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조건 야후 재팬 들어가서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들, 공개 정보들이라도 좋으니까 다 수집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기 조심하자. 우리는 어쨌든 일본에서 뭔가를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를 받고 일본어를 듣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하면 이런 거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려요. 이 사람이 다른 말로 통역해 줄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서류를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주의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주의점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일본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하고 한국과 차이점도 있고 주의점도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를 4년 해오면서 어쨌든 건물 갈아타기까지 성공한 입장으로서 경험에 위주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투자가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대체 투자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나 강의, 그리고 유튜브 여러 방면에서 또 저를 만나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잃지 않는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